Remember, sir, these will be high-table forces. We may have to consider our choices carefully. Why? Much has changed during your time away. Like what? Well, let us say they have made armored improvements. May I suggest the 2011 Combat Master in combination with the 9mm Major? Yeah. Everybody knows that I'm breaking down. Everybody knows I ain't faking now. Everybody knows my heart's vacant now. Yeah, she hates me now, I made mistakes but now I don't ever wanna be alone. I don't really ever feel at home. On my own, in the zone, that's the only way I know. Feeling low, about to blow back up. Here I never let the doubt creep in. Gotta pop a couple more aspirin. I don't think I'll ever let you in. Easier to break it off best friends. I don't really understand myself. I don't really understand, need help. I don't wanna be left on the shelf. Couldn't even hear me if I yelled. It's so cold outside. I'm alone, I'm alright. It's so cold outside. I'm alone, I'm alright. 안녕하세요, HS입니다. 완벽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 흠이 없는 구슬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히 이 완벽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여줄 만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에어소프트 아이템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 FPR의 타란 STI 2011 컴뱃 마스터로 알고 있었거든요. 첫 국내 출시가가 무려 460만원, 그 뒤로 조금씩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고가의 제품이죠. 저는 사실 그 제품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제품이 460만원이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고요? 아웃바렐의 색감을 제외하고는 고증 포인트에 가까운 부분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완벽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여줄 제품은 RST의 신제품이죠. 바로 RST의 타란 STI 2011 컴뱃 마스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박스를 보시면 와 소리부터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박스가 많이 커졌죠. RST의 컨버전 킷으로는 이게 V10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일단 크기가 많이 커졌고요. 정중앙에 타란 로고와 우측 하단에 RST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부터 간지 터지네요. 와, 열어보면 와 대박입니다. 부품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파이어 컨트롤 유닛, 전용 챔버, 썸 세이프티, 그립 세이프티, 매거진 익스텐션, 매그웰, 전용 스프링, 슬라이드 스토퍼, 해머, 매거진 캐치 버튼, 각종 부품, 아웃바렐, 스프링 가이드, 슬라이드, 하부 프레임,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 부싱. 와, 부품들이 너무 많아서 숨이 차네요. 정말 부품들이 많이 있지만 몇몇 중요 핵심 부품들이 없기 때문에 마루이 하이카파 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부품 하나하나를 꺼내서 설명하기엔 상처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제품을 안전하게 조립을 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와,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미친 퀄리티란 이런 거죠. 조립 전 박스에 담겼을 때와는 슬라이드와 미들 프레임의 중간중간 색깔이 조금 달라졌죠. 왜 그럴까요? RST의 타란 글록시크 스틸 슬라이드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DLC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실제 타란에서 STI 2011 컴뱃 마스터 슬라이드와 미들 프레임에 DLC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를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이드와 미들 프레임 뿐만 아니라 외관으로 보여지는 스토퍼, 썸 세이프티, 그립 세이프티, 해머, 사이트 세트, 심지어 매거진 캐치 버튼까지 전부 다 DLC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DLC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타란에서는 DLC를 정말 사랑하죠. DLC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제공되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타란 STI 2011 컴뱃 마스터의 제품이 RST 말고도 노바나 FPR에서도 출시가 됐었죠. 이 나름의 고급 제품들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한번 꺼내서 자신의 제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디테일의 고정들이 숨겨져 있는지 비교하면서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사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DLC 코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기름이 닿은 곳과 닿지 않은 곳들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슬라이드의 전면부를 보시면 앞면과 옆면으로 이어지는 이 C면부터가 타사에서는 정말 작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 노바 슬라이드와 비교했을 때 정말 큰 차이가 나죠. RST에서는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옆면의 서레이션을 보시면 연마가 적용되어 있는 서레이션과 밑에 바닥면 서레이션이 있잖아요. 연마면으로 이쁘게 밀린 이 서레이션과 바닥면의 구간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타사의 제품들은 이 바닥면과 연마면의 사이즈를 1대1로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실총에서는 바닥면과 연마면의 사이즈가 약 3대2 비율 정도인데요. RST는 이 비율까지 맞춰 놨더라고요. 프론트 사이트가 들어간 자리를 보시면 타사의 경우 마루이 순정 사이즈로 가공을 해놨기 때문에 사이즈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실정의 프론트 사이트 같은 경우 도브테일의 구간이 한참 넓죠. RST는 이 부분도 재현을 잘 해놨네요. 조금 더 옆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슬라이드 좌우측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RST는 역시나 완벽하게 표현을 해놨죠. 조금 더 옆으로 가보면 슬라이드 스토퍼홈이 보이죠. 타사의 제품 같은 경우 이 스토퍼홈의 형태와 스토퍼 분해 레버 홈 사이의 간격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고요? 마루이의 형태와 비율을 따라했기 때문이죠. 또한 실총의 경우 이 슬라이드 스토퍼홈의 형태가 타사 제품들처럼 가파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꽤나 완만한 형태죠. 하지만 노바의 슬라이드 스토퍼 홈을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죠. RST는 마루이를 따라간 게 아니라 실총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게 재현을 해놨네요. 그리고 슬라이드 윗면에 타란 로고도 실총에서는 브랜드밀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노바는 브랜드밀이고요. FPR은 레이저 각인으로 해놓은 부분이죠. RST는 실총과 동일하게 브랜드밀로 가공을 해놨네요. 자, 이제 슬라이드 뒷면으로 오시면 엄청나게 다른 포인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슬라이드 앞쪽과 마찬가지로 타사의 제품들은 서레이션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연마가 들어가는 이 직사각형 서레이션의 넓이가 완전히 틀렸죠. 타사의 제품들은 서레이션의 기준을 잡는다는 게 바닥면의 이 동그라미, 이 동그란 부분과 양각 서레이션이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실총은 이 부분이 닿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 연마면의 서레이션이 넓어진 거죠. 하지만 실총은 이 부분이 닿지 않고요. 직사각형 부분이 바닥면 넓이보다 얇습니다. 오히려 FPR 제품들은 이 직사각형 부분을 더 크게 해놨더라고요. 심각하죠. 이런 부분도 RST는 정확히 재현을 했고요. 맨 뒤에 세이프티가 걸리는 마지막 연마면의 서레이션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윗면에 둥그렇게 가공된 선과 형태, 노바도 나름 재현을 한다고 해놓긴 했는데 좀 모양이 이상하죠. 크기도 많이 크고요. 자, 방금 노바가 마지막 서레이션 모양이 이상하다고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썸 세이프티 때문입니다. 썸 세이프티가 위로 올라와서 걸리는 구간의 문제인데요. 마루이 썸 세이프티 모양으로 만들거나 마루이 썸 세이프티가 사용되면 이런 형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썸 세이프티가 걸리는 구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이러면 결국 썸 세이프티도 독자 규격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래서 전용 액세서리를 만들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모든 제조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끔찍한 오류, 리어 사이트를 다들 마루이 사이즈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어 사이트의 사이즈가 이 세 번째 서레이션과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실총은 거의 2번 서레이션에 닿을 정도로 리어 사이트의 앞쪽 부분이 크거든요. 그 말은 즉 이 슬라이드 자체의 가공이 완전히 틀려먹었다는 소리죠. 리어 사이트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장착되어야 할 슬라이드 자체가 틀린 겁니다. 둘 다 틀렸다는 거죠. 이건 다르다가 아니라 틀린 겁니다. RST는 이 부분 역시 완벽하게 재현을 해 놨고요. 리어 사이트 앞쪽 부분뿐만 아니라 뒷단도 틀렸습니다.
실총을 보시면 4번에서 6번의 서레이션 구간에 리어 사이트가 들어가는 도브테일 구간이 있는데요. 타사의 경우 이 사이즈가 확 줄어서 4번, 5번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어 사이트의 형태는 완벽하게 틀리게 되고 맨 뒷단에 리어 사이트가 안착되는 이 곡률 또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슬라이드 맨 마지막 구간의 면도 좁아지게 되고요. RST는 정확하게 4번에서 6번 서레이션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리어 사이트 장착 뒷단부의 곡률, 슬라이드 맨 뒷부분의 구간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리어 사이트를 마루이 호환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킷이라면 독자 규격으로 만들더라도 고증 재현을 좀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60만원 주고 샀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조차 완벽하게 틀렸다, 저라면 안 쓰죠. 다음으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각인들도 자세히 볼 건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각인에서 리얼함이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타란 로고도 리얼함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폰트들이겠죠. 특히 저는 FPR 우측면의 컴뱃 마스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타란 폰트가 이렇게 돼지처럼 뚱뚱할 수가 있나. 실종의 폰트는 FPR 대비 샤프하거든요. 솔직히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RST는 타란 글록 19 때도 완벽한 타란의 로고와 폰트로 사랑을 받았었죠. STI는 글록과는 약간 다른 포인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포인트까지 잡아내서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샤프하죠. 아웃바렐로 넘어갈게요. 일단 아웃바렐 맨 앞쪽 부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아웃바렐 앞쪽 외곽의 챔버면, 일명 C값이라고 불리는 이 면이 정말 선명하게 잘 들어갔거든요. 타 회사들은 이걸 라운드지게 하거나 굉장히 보일 듯 말 듯 하게 해놨어요. 이것만 재현을 했다면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렐 안쪽으로 강선 보이시나요? 실총은 거의 각진 강선이에요. 근데 CNC 가공으로는 각 재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그냥 큰 엔드밀 공구로 대충 가공해놨더라고요. 근데 RST는 이거죠. 완벽하게 각진 강선까지 재현을 해놨습니다. 이래서 RST가 근본이라고 불리는 거겠죠. 또한 마루이 하이카파 구조상 아웃바렐 무게가 무거워지면 총을 앞쪽으로 기울여서 장전할 때 쇼트 리콜 작동이 안 됩니다. 무거워서 앞쪽으로 쏠리거든요. 근데 RST는 이번에 새로운 장치 추가로 이 현상을 완벽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어떠한 각도에서도 쇼트 리코일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대단하네요. 또한 각인에서도 엄청난 만족도를 주더라고요. 보통 9 곱하기 19 각인은 아웃바렐 위쪽에 좀 더 많이 있는데 그 위치 부분도 잘 재현해 놨고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신경을 쓰는구나 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웃바렐 뒤쪽 측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TX 총번이 있어요. 이것도 해놨네요. 대단합니다. 거기에 실총으로 따지면 익스트랙터와 맞닿는 부분의 재현도를 비교해 볼게요. 노바는 이 부분을 C면으로 해놨어요. 실총은 보시면 익스트랙터 부분과 간섭 회피를 위해 조금 더 바닥면을 낮춰놨는데요. 타사의 제품들은 RST는 다행히 이 부분마저 정확하게 재현해놨네요. 그리고 이 색감, 딱 실총 리뷰 영상에서 보던 그 색감입니다. 타란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동일한 코팅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제 미들 프레임 보시면 실총에는 STI 2011 그리고 위에 원속의 R, TX 총기 넘버 그리고 텍사스 주의 모습과 함께 STI 각인이 들어갑니다. 타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 3만번대 총기 넘버를 부여했는데요. 후기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모든 각인을 CNC로 새겼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STI의 두 가지 타입에 따라서 총기 넘버 각인이 바뀐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타란 2011 컴뱃 마스터는 크게 영화에서 사용됐던 존윅의 2011 버전과 슬라이드 윗면이 열려있는 아일랜드 바렐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TX 각인이 들어간 제품이 영화 존윅에서 사용된 2011이고요. 아일랜드 타입이 TG 각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타사의 제품들은 이런 고증 포인트들을 무시하고 CNC 각인과
TG 각인으로 새겼더라고요. RST는 실총과 동일하게 2011 원속의 R, TX 총기 넘버까지 레이저 각인으로 새겨 넣었고요. STI 로고만 CNC 각인으로 새겼습니다. 미드 프레임 하단부에도 각인이 들어가는데요. STI 인터내셔널, 조지타운, 텍사스, USA. 실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샤프하게 얇게 레이저 각인으로 들어가는데요. 타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역시 많이 뚱뚱하더라고요. 거기에 폰트까지 무시해주는 센스,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죠. RST는 샤프하게 정확하게 잘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각인이 리어 사이트에도 들어가는데요. 역시 타사의 제품들은 미들 프레임의 각인처럼 뚱뚱한데 RST는 실총처럼 샤프하게 잘 뽑아냈습니다. 어떠신가요? 세세한 디테일들의 오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지 않나요? 현재까지 출시되었던 타란 택티컬의 고급 킷이다, 끝판왕이다 라고 불리우던 킷들이 사실상 슬라이드, 아웃바렐, 미들 프레임의 모든 디테일들이 엉망진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틀려먹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슬라이드, 미들 프레임만의 오류가 아니고요. 각 파츠들의 오류 또한 너무 심해서 이번에 RST에서 다 일일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슬라이드 스토퍼. 대부분의 맨 위 서레이션이 맨 윗면과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총의 윗면은 윗면 따로, 1번 서레이션 따로 아예 다른 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타사의 스토퍼는 이 1번 서레이션의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물론 형태도 달라지고요. 마지막 서레이션 면 또한 실총의 스토퍼는 매우 넓습니다. 타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어져 내려오는 서레이션들의 간격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면이 매우 좁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거기에 슬라이드 스토퍼에 걸리는 이 부분조차도 마루이식으로 좁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제조사들은 이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이 홈조차도 마루이식으로 좁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RST는 완벽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썸 세프티. 실총의 썸 세프티는 뭔가 둥글둥글하죠. 금속 가공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둥글둥글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RST에서 분명히 CNC로 가공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는 면들이 생겼는지 궁금하죠. DLC가 올라가기 전에 바울을 치게 되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면까지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사의 썸 세프티를 보면 각이 살아있죠. RST는 바울을 반들반들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각들을 재현해냈습니다. 썸 세프티 다리 부분을 보시면 실총은 딱 끊어지거든요. 근데 타사들은 바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해머. 제가 제일 불만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총 해머는 뒤로 길게 빠지는 라인, 코킹을 편하게 해주는 서레이션이 매우 샤프하고요. 안쪽에 들어간 커팅도 해머축 근처까지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머가 작동할 때 커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보이거나 하질 않습니다. 또한 이 서레이션이 12개의 컷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점을 제대로 재현한 제조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내부 커팅을 좀 줄였거나 이 서레이션 부분의 가공이 어려우니까 큰 공구로 대충 크게 서레이션 개수를 4-5개로 줄여서 만들어 버리거나 진짜 보고 있으면 좀 많이 화가 납니다. 거기에 이 뒤로 잘 빠지는 라인이 진짜 외관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도 제대로 살려놓질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RST는 이런 부분까지 재현을 했죠. 해머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작동성. 가더나, 노바나, FPR이나 이 작동성이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이 작동성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이 해머가 작동을 안 한다? 게임 끝이죠. 하지만 RST는 완벽한 작동성까지 보장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포인트들은 내가 고증 좀 안다 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총은 공이 덮개 판 형상이 특이합니다. 뒷면에 이런 식으로 컷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런 형상 처음 보시죠? 기역자처럼 덮개 형상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슬라이드 이 맨 윗면과 높이가 달라요. 좀 더 낮습니다. 이 형상을 RST는 완벽하게 재현해 놨습니다.
타사 제품들은 마루이 카피라서 마루이 덮개 모양과 동일하죠. 그리고 에어소프트 실린더 블록 뒷단에 꽁지처럼 슬라이드 뒷면에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실총에서는 하부 프레임이거든요. 이거를 하부 프레임에 재현하게 되면 실린더 용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부에 재현을 한 건데요. 실총은 이 하부 라인과 슬라이드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공차가 살짝 있죠? RS는 일부러 이게 재현될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뒷단이 실총에서는 하부 프레임과 이어진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루이의 이 실린더 블럭은 캐스팅 제품이란 말이죠. 색감의 차이가 심하게 나면 이질감이 느껴지겠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전용으로 이 실린더 블럭에도 DLC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진짜 별의별 것까지 재현을 한다 싶을 정도로 이런 것까지 재현을 해줬습니다. 또한 실린더 블록 조립할 때 다리 길이가 살짝 안 맞아서 바이스나 벤치로 좀 떼어내줘야 되는데 이것마저 미리 CNC 가공을 해줬네요.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립 세이프티도 형태적으로 실물과 동일하고요. 저는 의외였던 게 이 매거진 캐치입니다. 매거진 캐치 버튼이라고 불리는 이 부적을 보면 실물이 좀 작거든요. 근데 타사들은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RS는 이 부품마저도 정확히 재현을 했고요. 스틸에다가 열처리, DLC까지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알루미늄으로 만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대망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STI 2011을 5.4인치로 정확하게 재현한 제품은 타란 글록 19와 마찬가지로 이 옆에 홀을 통해서 챔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바 먼저 영상으로 보실게요. 딱 장전하면 마루이 챔버가 보이죠. RST는 챔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거기에 챔버까지 이번에 RST에서 스틸로 가공했다고 합니다. 이 챔버 가공 시간만 10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열처리 들어갔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색상이 아웃바렐과 동일합니다. 무슨 의도인지 RST에 문의해 봤는데요. 유저분들이 테이크다운을 했을 때 아웃바렐과 챔버가 다른 색상이면 실물감이 좀 떨어진다 라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실총은 이렇게 별도 부석이 아닌 원피스 구조니까요. 아웃바렐의 챔버가 동일체처럼 보이게 하려고 말이죠. 진짜 대단하죠. 아웃바렐의 색감이 진짜 너무 리얼하게 나와서 대박이다 하고 있었는데 챔버까지 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챔버인지도 몰랐어요. 대박이죠. 다음으로 에어소프트 최초의 아이템입니다. STI. 이 STI는 스프링 가이드가 정말 특이합니다. 부싱 플러그를 먼저 제거하고 손쉽게 분해를 할 수 있는 1911 계열과는 다르게 부싱과 길다란 스프링 가이드만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STI의 제품들은 분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에어소프트에서만요. 실제 STI의 총들은 똑딱이라고 해서 스프링 가이드를 앞으로 밀어준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부싱 턱에 걸어서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싱과 함께 고정이 되면 그대로 부싱과 함께 빼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걸 RST에서 최초로 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까지 재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발상과 기술의 차이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더 와 했던 부분은 바로 파이어 컨트롤 유닛 역시 DLC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에어소프트 구조상 하부 프레임 뒷단이 좀 열리거든요. 이 부분에 보이는 속살 부품이 바로 파이어 컨트롤 유닛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동일체로 보이려고 하는 의도로 DLC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DLC 비용이 절대 싸지 않거든요. RST의 의지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품 작동성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증 아무리 좋고 리얼하다고 해도 고가의 킷이 작동이 잘 안된다? 아무리 리얼해봤자 값어치 못하는 거거든요. 화이트 퍼프디노 가스 주입해서 작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의 온도는 약 24도 정도 되고요. 조금 차갑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깔끔하게 작동 잘 하고요. 반동 좋네요. 가스 조금만 올려도 챔버가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긴 한데
이래서 전용 챔버를 스틸로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부품들이 열 처리에 DLC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 파열음도 진짜 좋네요. 잠깐, 보통 작동성 좋게 하려고 상하부 유격을 심하게 해놓는 제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뒤통수 보시면 진짜 유격 하나도 없어요. 흔들림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움직임, 마찰이 없다 보니까 반동도 잘 나오고, 와, 대단한 기술력이죠. 네, 지금까지 에어소프트계의 최고가 핸드건 가격을 갈아치울 RST의 타란 STI 2011 컴뱃 마스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핸드건 가격이 저렇게 비쌀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만제 팝하거나 FPR과 같은 3,400이 넘어가는 핸드건들, 하지만 고증 오류 덩어리에 가공은 이빠이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할 바에야 작동성 끝내주고 고증 포인트들까지 완벽한 RST 킷 하나 사용하는 게 만족도는 3배, 4배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증 포인트들 재현해주고 작동성까지 완벽하게 보장되는 킷이 있었나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죠.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STI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STI 컴뱃 마스터의 재현도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S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